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SK바이오팜을 오랜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과거 SK바이오팜 영상에서, 분석 영상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은 최소한 2, 3년 단위는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먼저 일단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여름의 시작과 7월의 시작과 함께 따상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초대형 IPO 상장이 되어 SK바이오팜으로 시작된 단어인데요. SK바이오팜은 따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따상이라는 게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올라서 거기서 또 상한가 가는 거, 그러니까 160% 상승하는 거죠. 따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만 9천 원이었던 공모가에서 따상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한 25% 상승했다 떨어지면서 49,000원에서 단 며칠 만에 27만원, 약 27만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좀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었다라는 거죠. 그 뒤로 지금 한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8개월이 아니라, 9개월 이상 떨어졌네요. 9개월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님들은 다들 이제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SK 바이오팜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은 아마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신약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이 SK 바이오팜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신약이 이게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 전 기사인데 세노바메이트, 네, 요거랑 그리고 수노시, 네, 이게 이제 미국 FDA로부터 좀 승인을 받은 두 가지의 신약이고, SK 바이오팜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하면은 요 세노바메이트입니다. 요 거의 모든 이슈는 여기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좀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는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이지만은 이미 두 가지의 신약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3월 30일에 이 세노마메이트는 유럽으로부터도 이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같이 이제 우리가 진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시간은 SK 바이오팜에게 좀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요인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너무 높은 기대와 너무 높았던 상승,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이제 고평가가 돼 있었다. 초반에 너무 이제 크게 치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이상의 어떤 그런 성과를,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단발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되었다라고 상황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을 다들 이제 많이들 주주님들 보셨겠지만은 특히 연기금은요, 상장은 이래로 SK 바이오팜 연기금 보세요. 여기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은 거의 뭐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뭐 파는 날도 있었지만은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연기금의 SK 바이오팜 사랑은 정말 이제 대단합니다. 네,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냥 끝이었다라는 거죠. 네,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SK 바이오팜을 외국인은 물론 중간에 이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만은 뭐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 이제 그런 이슈 때 외국인도 잠깐 샀지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문제에서 타격이 컸던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타격이 컸던 게 이 SK에서 SK 바이오팜을 무려 11%나 블록딜을 했는데 그 가격이 이제 13만 원 뭐 그 정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27만 원까지 갔었던 주식을 13만 원에, 그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15만 원도 못 지키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9%인가 할인해서 지분을 무려 11%나 원래 애초에 75%에서 64%로 된 거기 때문에 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위치는 바뀜이 없으나 그거를 그냥 마치 그냥 파는 듯한 그냥 차익 실현을 위해서 파는 듯한 그 1조치를 팔았는데 다 그거를 팔아서 성장 기업에 투자한다더니 SK 바이오팜을 팔어? 그러면 SK 바이오팜은 SK 그룹에게 있어서 성장 산업이 아니야? 바이오 키운다면서 그럼 뭐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서 영향이 컸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버리니까 수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3월 달부터 이거 받아간 거 연기금도 받긴 했지만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습니다. SK 바이오팜 보시면은 3월 달부터 보시면요. 개인이 다 받아갔어요. 이 물량을, 이 많은 물량을. 이 지금 주가 좀 올라오니까 좀 개인이 좀 조금 파는데 아래에서 좀 사는 물량들이 파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악재에서 가격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꼬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블록데일이 나오면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참, 피해갈 수 없었던 악재다 주주님들에게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지켜주고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주가가 쭉 한 번 더 밀렸다. 밀리고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지칠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참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이고 안 좋은 차트죠. 하지만 좀 다행히도 주가는 여전히 다시 이제 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아쉬웠던 게 블록들을 좀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 뭐 파트너들하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찢어서 판매했는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5% 이상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게 5%안 되게 찢어가지고 그냥 판 것 같습니다. 해외 외국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의미 있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찌되었든 현재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떨어지는 주가가 왜 다시 올라오는가? 제 생각에는 애초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할인된 가격 지분 11%를 할인된 가격에 뭐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게 지분 11%의 평균 가격 뭐 13만 원 뭐 요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들이 바로 이제 매도가 나올 게 아니라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죠. 이게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적자가 감소한다라든지 매출이 증가한다라든지 성장성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보여주는 게 늦었다. 별로 없었다. 지금 물론 이제 3월 말에 유럽에서부터 판매 승인도 받고 매출도 계속해서 올해 증가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만은 시장의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지금 24년 정도의 그 흑자 전환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SK 쪽에서는 좀 기관에서 좀 예측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겠지만은 매출 증가라든지 그리고 해외의 이 뇌전증 질환이란 약 같은 것은 노바메이트 같은 게 얼마나 또 이제 좀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중요하겠죠. 즉 장기전입니다. SK 바이오팜은 지금 뭐 이미 차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수급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 네, 장기전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바이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진다 했더니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이슈가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이슈로 인해서 2018년도에 뭐 크게 급락을 하고 뭐 거의 하한가 맞았죠. 이때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를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풀리고 다시 떨어졌죠. 이 구간에서의 우리 주주님들의 어떤 그런 절망감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6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갔고 이게 그냥 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상패를 한 해만 해 하면서 거래 정지까지 되었으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방향 바꾸면서 지금 뭐 거의 80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신약 회사도 아닙니다. 예, 신약도 없어요. 예. 오히려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 바이오팜은 순수하게 지금 신약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SK 아니 삼성 바이오하고는 좀 다소 맥락이 다르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래도 코로나가 점점 좀 미국에서 줄어들면서 백신을 해서 지금 우리 그 SK 바이오팜 쪽에서 제대로 영업 활동을 거의 1년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 활동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도 가고 약사도 만나고 뭐 의사도 만나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 매출도 공시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미국 자회사한테 이 미국 자회사인데 계속해서 이제 매출에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자회사로 판다는 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매출의 발생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지켜볼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제 어차피 차트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서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98,000원을 최종 대응선으로 좀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0만원 깨지면은 10만원 깨져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중요한 지지 라인은 10만원이 아니라 살짝 그거보다 아래인 98,000원 여기 구간이다. 네, 9만원 후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SK 바이오팜 주주님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신약 FDA로부터 그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이고 SK에서 수십 년의 적자를 껴안고 있으면서도 지금 해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